안녕하세요. 김명환TV의 김명환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도서관에서 3년 동안 책만 읽고 책 바보였죠. 책만 읽었고 이제는 작가 겸 책쓰기 독서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가는 책도 많이 읽었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식도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도 저는 평생 동안 지금까지 일본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인 일본 불매 운동보다 이것이 더 시급하다. 자, 일본 불매 운동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우리가 평생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딱 세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범주해서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매운동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2차 세계대전에 똑같은 전범 국가이죠. 독일, 일본. 하지만 일본은 독일과 달리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진심 어린 제대로 된 사과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일본은 일본 본토의 일본 자국민들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4,000개나 건립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자기 자국민의 의식을 높여주고 독서강국, 독서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1910년 바로 그때 일본은 우리 조선당 한반도에는 단 하나의 공공도서관도 지어주지 않고 있는 것마저 폐쇄를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한국인들을 무지몽매한 개나 돼지처럼 만들어서 그냥 부려먹기 위해 사육하는 것과 다름없는 도저히 상식 밖의 식민 통치였던 것입니다. 붕괴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자, 똑같은 식민 통치, 그 당시에 똑같은 식민 통치를 받았던 곳이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도 똑같이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일본은 말이죠. 전혀 다르게 한국을 차별하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식민 통치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유독 한국인들, 한국에게만 가혹한 강제징용, 위안부 만행을 시켰고 더 무서운 정말 오늘 이야기의 주제 핵심은 그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은 우리 한국인들한테 너무나 무서운 식민교육 사상과 식민의식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이런 망언을 합니다. 자,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일본은요, 조선이 위대했고 찬란했고 그 조선의 엄청난 영광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민족한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는 너희 조선의 선비들이 무능력하고 이기적이라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그 잘못된 의식을 심어놓고 그게 100년이 지나도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아베 노부유키의 말을 보면 조선은 찬란했고 위대했고 조선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런 말을 일본인 총독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재밌는 사실, 광복이 되고 나서 70년 80년이 흘렀잖아요. 광복이 되고 나서,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교육, 모든 시스템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6년, 3년, 3년, 4년, 그리고 모든 고등 교육의 시스템과 심지어 가을이 되면 뭐 하죠? 가을 운동회 하는 것 같이 모든 교육의 시스템 하나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받았던 거하고 지금이 100년 가까이, 100년이 약간 안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걸 왜 모르죠, 우리가? 바뀐 거 하나 있어요. 그것도 50년 만에, 60년 만에, 60에서 70년 만에 바뀐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국민학교에서 국민이라는 글자 두 글자가 초등학교 글자 두 글자만 달랑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민교육 사상의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났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들어 놓고 심어 놓고 간 그 무서운 식민교육의 무서운 의식과 그 무서운 교육 시스템이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 지금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급기야 많은 한국인들이 불매운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불매운동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죠. 이번만은 달라야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시급한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이 심어놓고 간 식민교육의 노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은 독서운동이란 거죠. 독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거든요. 독서를 해야 일본이 심어놓은 식민교육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독서를 해야 우리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성장과 변화뿐만 아니라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도 우린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이 강대국이 된 이유 단 하나, 독서예요. 독서. 일본은 국가의 발전이 독서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을 했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대한민국의 도서관을 폐쇄하고 일본 본토에 4,000개나 되는 도서관을 짓고 일본 자국민들에게 책을 읽히고 독서 습관을 심어주고 독서 국민을 만들었던 거죠. 일본의 어마어마한 독서량은 일본이 지금 강대국이 되게 했고 노벨 수상자가 많이 나오게 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란 거죠.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이 되면요, 일본을 이길 수 있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끄떡없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요. 오래전에 심어놓은 식민교육 사상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 찬란했던 조선의 선조들은요, 전쟁통에도 절대 독서를 멈추지 않았고요.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은요, 일제강점기 때도 독서를 멈추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모두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우리 이런 시국에 불매운동 좋습니다. 열심히 하자고요. 그런데 불매운동과 더불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독서운동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